(2019년) 우리나라 그룹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문화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렇듯 양질의 문화 콘텐츠는 국경과 관습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만큼은 전 세계 문화 교류의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해외 문화 교류에 있어서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서의 이념 갈등이 치열했던 시기, 북한의 해외 문화 교류는 주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던 사회주의권과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중국, 베트남과 같이 이념적으로 친연성이 강한 국가들을 우호 관계를 확인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전후 북한의 문화 정책은 소련 일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을 해방군이자 참된 우정의 원조자, 국제주의 모범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소련을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고 모든 면에서 소련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한 것인데요. 50년대를 지나면서 대외 관계의 중심은 중국으로 옮겨갔지만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1969년까지 사실상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추진합니다. 소련의 예술단이 북한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초청을 받아서 소련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도 다시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북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전통적인 친선 국가들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까지 문화교류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기감을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지며 북한은 대외 교류보다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단적인 폐쇄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2000년대 북한의 대외 문화 교류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예술단 꽃파는 처녀로 중국 순회 공연을 하였고 중국에서 열린 교회, 즉 서커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북중수교 60전을 맞은 2009년에는 홍루몽 재창작을 비롯하여 60여 개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발했던 북한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실험 등의 이유로 2018년까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현송월 단장의 모란봉 악단 공연이 공연 직전에 불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모란봉 악단이 급히 철수하면서 북중 관계까지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 문화 유통에 대한 통제도 강합니다. 이런 북한에서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크게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공식 루트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례가 많아졌고 중국을 통해서 남한의 노래나 영상물이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문화는 곧 정치 교양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미감, 사회주의적 도덕에 맞지 않는 내용의 영상물을 비공식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엄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봄에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립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여 열리는 국제 친선예술제인데요. 매년 진행해왔던 이 행사는 200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경연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성악, 기악이 중심이지만 교회, 즉 서커스 부분에서도 경연이 열린다는 점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공개적인 경연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외국 예술을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홍보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있습니다. 198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각도에 있는 국제영화회관을 주요 무대로 하면서 개선영화관, 대동문영화관 등에서 진행되는 이 영화제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친선영화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록 불가담 및 기타 발전 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2006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꾸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 16차를 맞은 평양국제영화축전에는 현재 제3세계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단순 상영이 아닌 장편 영화 경쟁, 기록 영화와 단편 및 애니메이션 경쟁, 조직위원회 특별상, 국제심사위원상, 기타 특별상이 시상되는 경쟁 영화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 영화제를 통해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북한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음식인데요. 북한 주민에게 가장 낯익은 애국 문화 무엇일까요? 러시아, 중국도 아닌 바로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북한에서 서양식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 피자와 햄버거인데요. 특히 피자를 비롯한 이탈리아 음식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피자 식당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6월 창광거리 연화동에 별무리 찻집이라는 유럽식 피자 카페가 처음 등장하여 피자와 햄버거, 콜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찾았지만 점차 평양 시민들이 호기심에 찾기 시작하면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008년 말에는 평양 광복거리에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본고장의 맛을 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요리사들이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정통 피자와 파스타를 배웠고 밀가루, 버터, 치즈 등의 재료도 현지에서 직송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평천구역의 해운 이탈리아 특산물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 인기를 모으자 아예 이탈리아와 합작을 한 식당인데요. 이 식당을 운영한 꼬리딸이란 회사는 코리아의 코와 이탈리아의 딸을 따서 사명으로 지었습니다. 꼬리딸은 식당과 함께 와인, 신발, 옷 등 이탈리아 특산품 상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면서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세계 문화 수용의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해외 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였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평양국제영화제 외에도 2018년부터 평양국제성악콩쿨대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4월 5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국제성악콩쿨 곡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가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술 행사 외에도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국제 관광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 홍보도 하고 있고 주요 거점 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외국 음식 전문 식당을 개설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증가와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해외 문화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인력 수출이 늘어나면서 외국 문화를 접하는 루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나 의류 생산과 같은 생산 현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 인력 파견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남한을 비롯한 외국 문화를 접하게 된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들은 해외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이런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